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 환전하러 은행을 가면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뭐 송금 보내실 때, 받으실 때, 현찰 살 때, 팔 때, 매매 기준율, 환율 우대. 이러니까 달러 엔화 투자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환율 우대 받는 걸 어렵게 생각해서 수수료도 클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달러 투자, 엔화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 수수료, 세금이 대체 얼마인지 실제 거래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세금을 포함한 거래 비용을 고려했을 때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곳도 알려드릴 겁니다. 달러 투자, 엔화 투자를 하는 분들이 이것도 모르고 투자를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투자를 시작했다가는 사자마자 손실을 보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러 엔화 투자는 투자처 중 유일하게 세금이 1원도 발생하지 않고 거래 비용이 가장 적은 투자처입니다. 자, 일단 비슷한 성격의 투자처인 주식을 한번 볼게요. 주식은 총 4가지 정도의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증권사 수수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먼저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매수 매도를 할 때 증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거든요. 면제 이벤트도 자주 하고 하는데 통상 0.1% 수준이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0.2% 정도의 세금이 적용되며,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해서 배당을 받을 경우 그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배당금의 15.4%가 원천 징수되고, 대주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주식 거래의 경우 통상 0.3%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도 비교해 볼 수는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 수수료만 봐도 최소 0.4에서 5% 나오기도 하고, 이게 말이 상한효율이지 이만큼 받잖아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복비만 500만 원입니다. 그럼 달러 엔화 투자의 거래 비용이 얼마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자세히 살펴볼 것도 없는 게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게 환전 수수료가 전부입니다. 환전 수수료가 정확히 뭔지 볼게요. 이 환율은 매 순간 변하고 있지만 원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기준 환율,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은행은 돈을 버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 원가에다가 수수료를 붙여서 고객한테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달러를 환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매매 기준율이 1,300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수수료 20원을 붙여서 1,320원에 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외환시장에서 1,300원에 달러를 사다가 고객한테 1,320원에 팔아서 20원의 수익을 버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매매 기준율이 1,379.2원인데 고객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환전을 하려면 1,403.33원에 사야 한다는 거예요. 원가보다 24.1원 비싸게 사는 거고, 내가 만약에 1만 불을 산다고 하면 원가에 샀을 때 대비 24만 원을 더 주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환율 우대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고요. 통상 현찰의 경우 수수료가 1.75%, 전자적 거래 형태인 전신환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0.97% 정도 부과되는데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 90% 우대를 받았다고 하면 같은 매매 기준율 1379.2원인 경우에 달러 현찰을 1381.6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아까 1403.3원에 사는 경우 대비 22원 가까이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면 1만 불로 가정을 하면 22만 원 싸게 산 게 되는 거죠. 환율 우대를 받고 안 받고 요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 엔화 투자의 경우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게 환전 수수료가 전부라고. 그렇다고 하면 이 토스뱅크에서는 100% 우대를 제공하니까 여기서 달러 엔화 투자를 하면
거래 비용이 없다는 말인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엔화를 사서 팔 때 이 생기는 원화 금액의 차이, 이 차이가 전부 다 내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뱅크에서 달러 투자, 엔화 투자를 하면 내가 우대를 잘 받고 있는 건지 걱정할 필요도 없이 보이는 환율, 적용 환율로 거래를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물론 너무나 좋은 만큼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환전만 가능하고, 여기서 산 달러와 엔과 같은 외화는 주식 계좌와는 별도라서 이를 통해서 해외 주식 투자하거나 이런 건 불가합니다.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매달 한도를 다 소진해 가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부동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내가 아무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익이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고 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이 중과되는데 차익의 최고 60%까지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만큼 투자를 할 때 세금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건데요. 달러 엔화 투자의 경우에는 세금이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데 어떻게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이처럼 이 국세청이 직접 답변한 거거든요. 이것처럼 명확하게 개인의 환차익은 현행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열거된 내용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 열거주의 방식인데 환전에 따른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실제 보여드렸던 과거 국세청의 답변, 그리고 최근 세무사들의 의견, 또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합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 세금이 없는 게 확실하니까 우리는 달러, 엔화 투자를 시작할 때는 환전 수수료, 환율 우대만 신경 쓰면 되는 거고요. 환율 우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걸 뭐 여행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 경비가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환율 우대를 반드시 신경 써야 돼요. 우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다른 투자로 한번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6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8만 원에 사놓고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스뱅크를 이용하면 그냥 원가로 주니까 우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다른 은행을 쓰더라도 이제는 대부분 90% 이상의 수준을 조건 없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행을 쓴다고 하면 적용이 됐는지만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달러 엔화 투자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낮은 거래 비용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낮은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너무나도 적합한 투자처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많은 투자를 경험을 했고 지금도 공부를 해 나가고 있지만 이 달러 투자, 엔화 투자 요거는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벌써 누적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20억 원이 넘어갔을 정도니까요. 이 정도의 거래 금액을 기록하면서 이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절대 돈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보자분들, 그리고 손실을 경험해서 투자의 세상에 대해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투자를 꼭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